안녕하세요. 세리쌤과 함께하는 행복한 국어 공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드디어 4단원 들어가는데요. 4의 1단원 질문하며 읽기 단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질문하며 읽기 단원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글의 구조에 따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문학 글을 읽을 때는요. 글의 구조를 유의 깊게 살펴보면 훨씬 더 빨리 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 글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글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지구는 블랙홀로부터 안전할까? 한때 어쩌고 좀 불안감이 떠오른 적이 있다. 지금부터 블랙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어떤 부분이겠어요? 처음, 중간, 끝 중에서 처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처음 부분은 대부분 읽기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들이고요. 읽을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올지 소개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하게 될까요? 네, 당연히 블랙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의 중간 부분에서는 블랙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은 밀도와 중력이 한없이 커져서 빛과 에너지를 포함한 어떤 물질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천체이다. 블랙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증명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어서 존 힐러라는 천문학자가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이름 붙이게 됐대요.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일단 그 내부로 떨어지면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암흑의 구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는요.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블랙홀이란 무엇인지. 블랙홀이란 무엇인지 그 블랙홀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랙홀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새로운 의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블랙홀이 생기는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대요. 자, 앞으로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블랙홀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두 가지의 설명을 제시하겠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블랙홀이 왜 생기냐면요. 첫 번째 설명입니다.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냐면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 일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하면서 강력한 수축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해서 블랙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 별이 폭발하면서 강력한 수축을 일으켜서 블랙홀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대요. 태양의 수십 배가 넘는 큰 별이 폭발하면 강력한 중력이 주변의 물질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리고 밀도와 중력이 무한대로 커지면서 블랙홀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둘째는 자, 이런 표지어들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첫째는, 둘째는, 두 번째 설은요. 우주대 폭발, 즉 빅뱅의 순간에 우주의 물질들이 크고 작은 덩어리로 뭉치면서 블랙홀이 무수히 생겨났다는 것이다. 뭐 때문에 블랙홀이 생겨났다고 합니까? 빅뱅 때문에. 우주 대폭발 때문에 블랙홀이 생겨났다라는 설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블랙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새로운 질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 바뀐다는 거겠죠. 실제로 블랙홀은 육안으로 관측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블랙홀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자, 앞으로 어떤 내용 나올까요? 블랙홀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블랙홀이 방출하는 X선을 찾는 것이다. 블랙홀이 방출한 X선을 탐지해서 블랙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블랙홀은 주변 전체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미세한 X선을 방출하는데 이를 탐지하면 블랙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찬드라라는 것을 설치하여서 블랙홀을 찾았고 탐지해냈다. 블랙홀의 위치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나올까요? 네, 나오네요. 블랙홀의 위치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주위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별들이 움직이는 원리상 당연히 별이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자리에는 뭐가 있다? 블랙홀이 있다. 자, 또 하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주변의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해본 결과,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겠네요. 연구해본 결과, 대부분의 은하에 블랙홀이 있고 우리 은하에도 있고 한 이렇게 정도 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은하의 블랙홀 대부분은 은하계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아까 처음 부분에서 우리와 한국과는 달리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는 블랙홀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네, 연구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블랙홀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 지금까지 알아봤으니까 중요한 부분 어디까지라고요? 바로 그 앞까지라고요. 여기까지가 글의 중간 부분, 본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부터 마지막까지 글의 끝부분이 되겠죠. 끝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홀 살펴보니까 오랫동안 블랙홀은 상상의 존재일 뿐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우리가 우주를 빛내던 별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블랙홀을 연구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왜? 21세기의 새로운 기초과학을 정립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앞으로 블랙홀을 계속해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글의 구조를 활용해서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자, 어떻게 총 몇 부분으로 나눠요? 먼저 처음, 중간, 끝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디 나오겠어요? 그렇죠. 중간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겠죠. 자, 중간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어떤 내용 나왔어요? 그렇죠. 블랙홀이란 무엇인가? 블랙홀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이 블랙홀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생성되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블랙홀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몇 가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관찰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연구 결과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는 블랙홀의 위협에서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글을 블랙홀에 대한 설명을 나누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보다 더 빨리 글의 내용을 파악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라는 읽기 과정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